음식의 옥상을 가려줄 대국민 건강비법 전수쇼 탑 시크릿. 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국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연예인과 닥터 패널단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건강 비법의 허와 실을 밝혀줄 연예인 패널단. 건강 비법을 의학적으로 검증해줄 닥터 패널단과 함께 건강 비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탑 시크릿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 저희 프로그램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네. 방청객분들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빠지면 안 될 이유가 그렇죠. 박수도 보내주시고 뭐 반응도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럼요. 네. 공감지수를 체크해 주시길. 예, 꼭 필요하신 분들이죠. 네.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헤어스타일들이 뭐 변함이 없네요.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뭐 비슷해요. 헤어스타일 변했는데죠? 아, 백이성 씨는 좀 힘 주셨어요. 바람머리를 하셨네요. 일단 뭐 앞머리를 내렸는데 지금 위로 올렸습니다. 네. 이게 이마를 보여야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했죠? 예? 왜 그런 짓을 했죠? 이제 얼굴은 늙어가는데 머리만 아이돌 같이. 이제 백이성 씨가 드디어 털갈이를 했어요. 아, 이제 가을 겨울로 접으시면서. 그럼요. 네, 우리 다 털갈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이유가 바로 이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네. 예. 예, 김은경 씨 함께하고 계신데 헤어스타일리스트세요.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나오신 이유가 이제 헤어스타일에 좀 여쭤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주제는 바로 머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확인하시죠.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 윤기나는 머리카락은 미인의 조건이자 스타일의 완성.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통을 받고 있다. 탈모의 유형도 각양각색. 내 머리카락을 지키는 탈모 탈출법. 그 비법을 탑 시크릿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보신 것처럼 탈모입니다. 탈모. 말 못할 분이시죠. 예. 아니 요즘에는 말 많이 해요. 그래요? 근데 네. 또 숨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머리가 빠지는 걸 어떻게 숨겨요? 보이는데 눈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막 속으로만 알았는데 사실 요즘에는 탈모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어르신들, 형님들 보면은 예. 머리 이제 앞머리가 이제 대머리신 형님들은 여기가 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의 자존심 때문에 요렇게 올리셨단 말이에요. 머리를 이렇게 널어가지고 머리 있냐. 근데 요즘 형님들 보면은 진짜 자신감이 넘쳐서 그냥 아예 확 밀어버리다가 아주 스타일리시해진 게 확실히 변한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두현 원장님이 항상 머리를 좀 짧게 짧게, 미시거든요. 맞아요. 예, 예. 혹시 탈모 때문에 그러신 거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탈모가 되게 심했었는데요. 네. 제가, 한 10년 전에 한번 그 머리를 삭발을 해봤습니다. 제 머리 모양이 어떤지. 그리고 그때 보니까 두상이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다음서부터는 머리를 이제 짧게 자르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거의 이제 10년째 제가 똑같이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짧게 자르면 확실히 머리가 이제 머리숱이 적은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어투가 좀 이상하네요. 10년째 머리가 항상 저 모양이시네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뭐 이제 율 브리너나 브루스 윌리스 같은 경우 서양이 사실은 탈모가 더 심하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채소 중심의 그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육류도 많이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많이 탈모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특별히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렇게 더 심해지고 그런 이유가 뭐 털갈이 때문에 그런가요? 털갈이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털갈이 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털갈이는 사실 동물들이 하는 거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포유류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털은 포유류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동물 같은 그런 털갈이 같이 한꺼번에 많이 빠지는 거는 어떤 우리 몸에 어떤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뭐 수술이랄지 뭐 이런 또 이제 출산 후에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심하면 50% 이상까지 빠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털갈이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희한한 건요.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곳은 안 빠져요.
아, 예. 그거 좀 집중적으로. 어디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빠졌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리 같은 경우 저는 여름에도 반바지를 못 입거든요. 털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정신을 좀 집중해가지고 다리 쪽만 빠져라 해가지고 이쪽 빠지게 하고 뭐 이런 방법은 없는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단한 얘기 하셨네요. 또 궁금한 게 사실 저는 머리숱이 사실 개털만큼이나 많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샴푸를 하면 막 한 움큼씩 빠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빠지다 보면 탈모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충분히 떨어지거든요. 정상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쩌다가 일어나니까 벽에 이만큼 뭐 묻었어요. 뭐 그러다 보면 그게 탈모인 줄 알아요. 근데 탈모는 머리가 빠지는 것만이 탈모가 아니죠. 빠지는 것만큼 자라면 그걸 탈모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대부분은 빠진 만큼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탈모라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죠. 그럼 정 원장님 빠지는 만큼 채워지지 않아서 탈모인데 그 50개, 100개라는 거를 본인이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인지가 안 그걸 세요 어떻게? 네. 원래는 그냥 세기도 해요. 아, 본인이요? 네, 세기도 하고요. 하루 중에 이렇게 갖고 오라 그럴 때도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 최 교수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50개에서 100개, 심지어 150개까지도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네, 아니, 그러다 선생님 보면 말씀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그걸 갖고 오라 그러는데 자기 머리카락이. 실제로는 이제 갖고 오라기보다는 그 탈모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옵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빠졌다, 어제 이만큼 빠졌다 해가지고 이제 그 수채구멍에 있는 걸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항상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양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제도 이만큼. 오늘도 이만큼. 그래서 일정한 양이 빠지고 그동안에 제가 탈모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빠지는 양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이러한 거가 일주일, 뭐 한 몇 주간 지속이 되면 내 모발에 어떤 주기에 문제가 생겼구나. 진짜 털갈이를 하는 어떤 병이 생겼구나. 이렇게 털갈이는 병이 아니죠. 새로 나니까. 그렇죠. 털 빠짐이 문제지. 탈모는 꼭 원형 탈모입니까? 네모 탈모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함이지 뭐. 왜 동그랗게 그러네요. 파지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인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원형 탈모라고 해서 동그랗게 빠지는 탈모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원형 탈모도 진행을 하다 보면 마루목골로 되기도 하고 훨씬 더 넓게 빠져서 전체가 다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대충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 뭐 동전만하게 파지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저는 또 뭐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나 뭐 영양학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그런 탈모는 치료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 유전인 거는 그냥 어떻게 포기를 해야 되나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머리가 여기가 이제 소갈머리가 없으신데 저희 오빠가 똑같아요. 현상이. 그런 거는 저기 김달래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는 게 김달래 원장님의 헤어스타일 오늘 좋으시네요. 뭔가 유전적이면서도 또 아픔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건가요? 약간 선생님도 약간 너르셨는데요? 너무 미역 같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보면은 몸에 이제 화기가 많은 소양인들이 탈모가 좀 많아요. 그리고 좀 마른 사람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소민들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뭐 우리 큰형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대만족입니다, 사실은. 땅분들은 더 시원하세요? 아까 드레스에 궁금합니다. 우리 김은경 씨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헤어 스타일리스트 또는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좀 머리가 없는 부분을 가리기 위한 어떤 빗질법이라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빗질하는 방법을 이 중에 머리가 제일 풍성하신 우리 장준 원장님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궁금해요. 이런 거 정말 궁금합니다. 생활 속의 상식. 빗질하는 게 평생 소원이시죠? 김정수 원장님이 머리 숱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머리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별도의 모델분을 저희가 모시고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본인들 자, 김은경 시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 보시면 보통 이런 쿠션 브러쉬가 많이 있는데요. 빗살이 부드러운 이런 빗을 사용하셔서 여기 보통 목 뒤 여기 머리카락이 나 있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내려온 이 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끌어당겨서 올려서 여기 백회 부분까지
올려주시면 되고 순차적으로 올라가셔서 이 귀 부분까지 올라오시게 되면 여기서 약간의 자극감을 더 주어서 백회 쪽으로 다시 올려주시고 또 쓸어 당겨주시고 나시면 이마 라인 여기 부분에서도 약간의 자극감을 필요로 하시고 쓸어들여 주시면 이쪽 부분이 끝나면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횟수는 많이 하실수록 좋은데 너무 많이 이렇게 강하게 하시다 보면 오히려 두피 손상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하루에 한 50번 정도만 해주시면 두피의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고 릴렉스해져서 두피 탈모의 예방이 될 수 있는 좋은 빗질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심미영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탈모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임산부나 또는 아이를 낳은 이후에 탈모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임신 중에는 탈모가 되지 않는데요. 네.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많이 분비가 되면서 모발의 성장만 촉진시키고 휴지기로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그 급격하게 증가했던 에스트로겐이 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 모발이 성장기로만 있던 것이 갑자기 휴지기로 가서 다 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게 되는데요.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나 또 원형 탈모가 있거나 그런 거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 원장님께서 굉장히 조용히 계시는데 이게 정형외과적으로도 좀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볼게요. 네. 자세하고 좀 연관이 있는지. 네,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은 또 신장이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탈모인들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이제 회진을 딱 돌다 보면은 이제 우리 척추 수술하시는 분들 보면 머리가 많이 빠져 있어요. 백인이에요. 그게 척추가 안 좋은 분들이 머리가 빠진다기보다는요. 그 어떤 내분비 질환이나 어떤 수술 등행이나 스트레스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하고 아니면 뭐 관절염이 그러신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그 탈모가 좀 진행되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저 아까 장 원장님도 그렇고 이제 머리가 좀 없는 분들이 많이 삭발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듬성듬성 난 것보다는 아예 그냥 없는 게 보기에도 좋아 보이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염을 깎으면 두꺼워진다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더 짙게 나거나. 네, 머리를 삭발하다 보면 이게 또 더 머리카락이 두껍게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스포츠 머리를 하거나 이 삭발을 했을 때 실제로 그 모발이 뭐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는 의학적 근거는 없고요. 예, 머리가 짧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거라고 이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장도연 원장한테 뭐 체험으로 다 물어보면 되죠 뭐. 아 그렇게 10여 년 하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요? 그렇게 뭐 잘랐다고 해서 더 머리가 굵어진다거나 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그 환자분들한테 그 비만 처방을 하다 보면 다이어트가 되면서 탈모가 심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 좀 우스운 얘기인데 비만 클리닉에서 탈모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탈모 치료를 하다가 오히려 그게 너무 잘 되고 그러다 보면은 비만 클리닉에서 탈모 클리닉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 정도까지 그런 그 다이어트가 되게 그 탈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좀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이성 씨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물어보는데요.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정말 머리가 많이 빨리 자라나요? 저희 심지어 뭐 하루에도 한 4cm씩 자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발하고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은 뭐 아무래도 그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많이 생성이 된다거나 또는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좀 더 성적인 기능이 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그 속설이 잘못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그렇게 믿고 사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좋다 이거예요. 심리적으로. 네, 정말 좋은데요. 좀 복잡하네요. 저는요 솔직히 두 가지 다 안 가요. 탈모에 관한 속설에서부터 탈모에 대처하는 자세까지 쓰고 있는데 그건 단오날만 감는 거야. 그런데 스스로 치유될 수 있도록. 과연 비법 상자에 들어있는 탈모 탈출 비법은 무엇일까? 탈모 탈출을 위한 오늘의 탑 시크릿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탈모를 극복하고 모발이 새롭게 났다는 비법 전수사들의 탑 시크릿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뭔지. 탑 시크릿. 그 비법 공개합니다. 아니 무슨 약초하고 이거 뭡니까? 현미쌀? 쌀 아니에요? 쌀? 쌀인데? 족살? 이건 뭔가요? 현미. 이거는 한방 재료입니다. 한방 재료. 네, 한방 재료. 이렇게 좋은 거 다 드시면 머리가 안 날 수가 없겠는데요?
이게 뭔데요? 다 좋아 보이는데. 자, 저희가 네. 쌀을 한번 들어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하면 이게 현미입니다, 현미. 네. 요 쌀, 요거 사실 현미쌀로 밥을 지어봐야 잘 불지도 않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8가지의 한약재예요. 네. 8가지 한약재. 뭔지 알려드릴게요. 한방 발모 샴푸. 그러니까 8가지의 한약재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한방 샴푸를 만들어요? 발모 샴푸를 만드셨어요. 네,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모. 현미도 그런 거예요? 네. 현미로 이제 현미밥을 해서 드시고 네. 그 외에 이제 식습관을 전반적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현미밥 10년을 먹는데도 뭐 그대로구만 뭘. 아니 10년을 먹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이럴 수 있어요. 백미 드셨으면은 우리 박사님하고 지금 비슷한 스타일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제 비법부터 보여드립니다. 공개합니다. 오늘의 비법 전수자를 찾아간 곳은 서울시 천호동.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느라 하루 24시간도 부족해 보이는 혜진 씨. 이예리. 겉보기엔 탈모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런 그녀에게도 탈모가 찾아왔다. 저는 32개월 된 아기랑 17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이제 임신을 하면서, 첫째 때 임신을 하면서 너무 입덧이 심해서 임신을 하고도 살이 계속 빠졌어요. 몸무게가 줄었어요. 그러면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얼굴에 뭐 여드름도 나고. 연이은 출산으로 속절없이 빠지기 시작한 머리카락 앞에 한숨 짓던 그녀. 예전에는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하수구가 막힐 정도로 빠졌었어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히지도 않잖아요. 그 비법이 궁금한데. 비법이요? 절 따라오세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라? 욕실에 비법이 있다고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대체 비법이라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한방 발모 샴푸? 아니 그런데 비법을 공개하다 말고 경동시장엔 무슨 일이래요? 선생님 구기자는 어떻게 해요? 두피 염증 완화를 시켜주고 윤기를 나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린스를 안 해도 윤기가 나는 것 같아요. 구기자를 샀으면 집에 갈 일이지 한방 약재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그녀. 뭐가 더 필요한 건가요? 전 8가지 약초를 쓰고 있어요. 두피에 좋다는 한방 약재들만 골라 깨끗하게 씻은 후 하루 정도 물에 불려놓으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고 하는데 하루 동안 담궈 놓을 거예요. 지금 각각의 한약재들이 좋은 성분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숙성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색깔만 봐도 숙성시킨 보람이 있죠? 이렇게 우린 물을 은근한 불로 2-3시간 동안 끓여주고 자극적이지 않게 천연 계면 활성제와 코코베타인을 5:3:2의 비율로 넣어준다. 그 외에 천연 에센스 오일 등을 넣어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해주면 한방 발모 샴푸 완성! 탈모 예방 한방으로 해결하세요. 이때 외출 준비를 하는 시아버지. 그런데 저건 원형 탈모? 그때 그녀가 내민 것은? 머리 샴푸 수영장 가서 쓸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만 써도 그 린스 쓴 거 그냥 약간 부들부들해지고 좋아요. 머리도 좀 덜 빠지는 거고. 한방 발모 샴푸의 매력에 빠진 사람이 또 있다. 동생은 물론 제부까지 온 가족이 그녀의 한방 발모 샴푸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억나고 좋은데요? 혜진 씨가 만든 한방 발모 샴푸, 과연 발모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네, 보시는 것처럼 린스를 따로 쓰지 않고 머리에 좋다는 약재 8가지를 모아서 달인 한방 발모 샴푸를 사용했다는 것이 팁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데요. 좀 복잡하네요.
생활 속에서 하기엔 좀 복잡하고 저는 생활 속에서 좀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비법을 제가 추천하는 비법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두 번째 비법 전수자를 찾은 곳은 경기도 군포시의 한 사무실. 감사합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자 음식점을 찾은 원광섭 씨. 비법 공개는 뒷전. 아니, 그런데 밥을 치운다? 아니, 지금 드시는 게 비법인가요? 아니, 이걸 현미밥? 식당에 있는 이런 밥 말고 현미밥을 먹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건강 챙긴다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밥이 한 공기 남아서 왜 그러나 처음에 생각했더니 항상 현미밥만 드시더라고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야, 나도 현미밥 좀 먹자. 아, 이거 안 돼. 아무나 주는 거 아니야. 줘봐. 한 조각만 먹자. 에이, 아무나 주는 거 아니라니까. 그 많이 씹는 게 이제 훈련이 되고 적응이 되고 이제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현미 식단이 현미 아니면 또 먹기가 싫어집니다. 네. 딴 건 맛이 없어요. 그의 또 다른 비법이 궁금해 집을 찾은 제작진. 그런데 계속 절을 한다. 과연 이 절과 탈모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제가 이제 열성 탈모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피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알아보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 열이 상체로 몰려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뭐 그래서 제가 쳤던 중에 이제 절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해서 지칠 줄 모르는 광섭 씨 머리카락 한 올을 위해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절 운동하고 피곤하셨나? 비법 알려주다 말고 자면 어떡해요? 혹시 지금 뭐 하세요? 아유 뭐야 정말 주무세요? 홍광섭 씨? 명상 조용히 좀 해주세요. 과연 명상이 탈모에 도움이 될까? 자신만의 비법으로 탈모를 이겨낸 원광섭 씨. 식습관을 바꾼 후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되찾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탈모가 진행됐을 때 머리가 많던 분이 제가 머리가 나을 때쯤 그분이 탈모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을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는 거죠. 음식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과연 탈모를 막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보셨나요? 어이가 음식만 없네요. 바꿔도 아니 왜 어이가 없어요? 원광섭 씨 지금 머리가 없으신데요? 지금 보셨어요? 까마시잖아요. 이거는 한방 모바일 샴푸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현미밥, 현미밥이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꿨다. 네, 이렇게 절체조를 하고 계세요. 자, 일단 바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느낌상으로 어디가 더 공감이 가는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죠. 저는요, 솔직히 두 가지 다 안 가요. 왜냐하면 저 현미밥은 네. 저분이 영양상태, 아까 그러셨잖아요, 선생님이요. 다이어트 하면서 이게 머리 빠진다. 네. 저분이 영양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머리가 빠져서 네. 저걸 드신 거고 네. 지금 많이 낮으셨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 저 한방 샴푸 만들어서 애기 한방 엄마는 모바일 샴푸. 그 애기 엄마는 애기가 다 어려요. 네. 하나 낳고 나면 머리 빠지잖아요. 네. 이제 이거 빠졌다 다시 나면은 둘째 생긴다고 그랬죠? 네. 지금 그 상태가 있다가 어떻게 저 샴푸를 만들어 썼는데 그게 딱 맞으니까 저 효과를 본 것 같지만 근데 내가 볼 땐 아버님하고 제부하고 여동생도 생각하기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게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이게 그 집사람이 한방 샴푸를 해줘서 그래도 이게 좀 버티고 있는 건 아닌가. 요즘은 청포 쪽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 단오날만 감는 거야. 그런가요? 자, 지금 1차 공감 선택 한번 해보죠. 네. 자, 제가 소개해드린 한방 발모 샴푸. 발모. 원하시는 분은 청색을 드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현미밥, 그리고 네. 생활 습관을 바꾼 분을 선택하고 싶으시면 빨간색 쪽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총 15분의 펜을 다니시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공감 선택입니다. 자, 공감 선택! 자, 15분 중에서 빨간색이 일단 많네요. 네.
예. 지금 자, 일단 중요한 건요. 최강성 교수님이 파란색을 드셨다는 겁니다. 아까 자, 빨간 그러면은 거 드셨다고 지금 왜 바꾸신 거예요,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자, 세볼게요. 사실은 빼고 싶은데. 파란색이 7개. 빨간색이 8개입니다. 아, 근데 우리 정혜신 피부과 원장님이 빨간색을 드셨어요? 네. 이거 먹는 거하고 뭐 피부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아니, 저는 사실 전신적인 건강이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고요. 우리 머리가 아주 멋있으신 김달래 원장님. 제가 보니까 그 가운데 8개 약재 가운데 측백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측백나무 잎이. 근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샴푸 시장 1등 제품의 주성분이 측백입니다. 그러면 바로 두 분을 모셔서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건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진 씨, 원광섭 씨 나와주세요. 오늘의 비법 전사 두 분입니다. 왜냐면 못 먹고 입도 계속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머리 빠진 거예요. 머리가 그때부터 저는 빠졌어요. 뭐가 차이죠? 여기가 제 수영 같아요. 스스로 희열돼 있을 때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혜진 씨, 원광섭 씨 나와주세요. 오늘의 비법 전사 두 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샴푸 만드는 여자 이혜진 씨, 그리고 도시락 싸는 남자 원광섭 씨. 자,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만의 탈모 방지 샴푸 만드는 여자 이혜진입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매일 현미 도시락을 싸는 남자 원광섭입니다. 네. 자, 두 분이 직접 나오셨는데요.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께 딱 보시면 어떤 분이 머리가 많아 보이십니까? 여성. 네, 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진 씨부터 한번 저희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시죠. 자,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고요? 예. 이거는 한방 제가 만든 한방 샴푸고요. 네. 이거는 이제 스프레이 탈모 예방 스프레이라고 해서 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일랑일랑이랑 뭐 페퍼민트, 라벤더 뭐 이런 거 넣어서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오, 제주꾼이시네. 그걸 만드셨는데 그 근거는 뭐 좀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거 선택을 하신 우연히 해가지고 했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은 제가 비누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천연 비누 공예 이제 애들 돌잔치 하잖아요. 답례품 만들러 갔는데 비누 공예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뭐 한방 탈모 샴푸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기 시작하니까 원래 저희 애기가 좀 간지러움을 많이 탔는데 샴푸랑 워시 제가 만들어주니까 간지러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셨구나. 네. 저는 입덧을 하면 동시에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머리가 그때부터 저는 빠졌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아기 낳고 나서부터는 잘 드셨죠? 아니 그때도 저는 이제 5개월 때 또 둘째가 생겨가지고 또 둘째 낳은 다음에. 그러니까 둘째 낳은 다음에 잘 드셨잖아. 둘째 낳고. 둘째 낳고도 아시다시피 애기 키우면은 아침밥, 점심밥 저는 거의 좀 불규칙하게 먹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가 저는 계속 안 났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샴푸를 쓰다 보니까 머리가 나는 거예요. 머리가 났다는 거죠. 네. 지금 변쌤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네. 자연스럽게 머리가 나는 시기에 샴푸를 써서 된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먹고 입덧 네. 계속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머리 빠진 거예요. 근데 이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머리가 안 나다가 이걸 써서 낫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기가 그렇게 맞춘 거예요. 샴푸를 언제부터 썼냐는 네. 거예요. 샴푸를 언제부터 쓰셨어요? 샴푸는 지금 거의 2년 조금 안 됐어요. 아기 낳은 다음에 둘째? 둘째 낳기 전에 썼어요. 보통 시중에 있는 이제 우리 비누나 샴푸가 알칼리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약산성 이렇게 세제나 이렇게 샴푸가 좋은데 혹시 그 pH를 맞춰서 만드시나요? 그래 한 맞추면 5 정도 4에서 5 정도. 그걸 어떻게 맞추셨어요? 리트머스 종이 갖고 맞추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확인을 해보셨는데 네네. 의도적으로 네. pH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넣으신 게 있었나요? 아니 따로 이제 저도 배운 거라서 따로 제가 이걸 맞추기에 만든 건 아니고요. 우선은 그 산도를 맞춰야지 머리가 가려움증이나 그런 걸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알고 맞춰보고. 계셨고 네. pH도 5 정도 맞추고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리트머스 가지고 하는 건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H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입니다. 피부 증상도 좀 많이 나오셨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샴푸를 쓰면서 그것도 좋아진 건지 아니면은 다른 약?
그게 1년째 좋아졌는지 아니면은 머리가 나면서 좋아졌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기름이 많이 진다고 하죠, 머리에.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4, 5시쯤이면은 기름이 정말 흥건하게 져 있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안에 막 머리에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났는데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피부과에서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파도 안 받으셨고. 예, 못 받았어요. 애기들이 너무 어려서 뭐 아파도 병원 뭐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 지금은 샴푸 쓰고 났는데 그거는 많이 뼈도락제 같은 거는 많이 좋아지셨나요?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지금 현재 시중에 한방 샴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샴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혜진 씨가 만들었던 샴푸가 한방 샴푸가 지금 시중에 이제 우리 상업적으로 팔고 있는 그런 샴푸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그래서 왜 쓰게 되셨느냐? 우선 비누라든지 지금 뭐 치약도 그렇고 샴푸도 그렇고 화학적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유통기한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LES라고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썼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도 좀 짧아요. 3개월 안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이 탈모 시장이 제가 보기엔 몇 조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탈모 있는 분들이 중요하게 있는 게 또 가격이거든요. 그게 한두 번 쓰는 게 아니라 장기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방 샴푸를 그렇게 한 병을 만들어서 얼마나 쓰시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요거 한번 3개월 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아, 이렇게 만드는데요? 3개월 쓰는 그 하나의 비용이. 거의 10,000원 정도 들고요. 저는 판매를 따로 하지 않고요. 뭐 가르쳐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뭐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하지 뭐 판매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혜진 씨가 만든 샴푸를 가지고 주위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혹시 주변에 딴 분들 쓰게 했는지? 보통 그러니까 뭐 선물이라든지 이제 필요해서 쓰시면 또 만들어 달라고 하시죠.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탈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멈췄다. 아니면 저기 하루장님 그렇게 물어보진 않지 않습니까? 샴푸를 준 다음에 저기 머리카락이 몇 개나 나시던가요? 이렇게 묻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는 그거 좋다 소리를 많이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고 더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그런 효과를 봤다는 얘기죠. 공짜니까 더 만들어 달라고 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 원광수 씨의 그 비법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는 언뜻 봤을 때 원광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현미밥은 일부분이고 나머지가 운동이고 무슨 생활 습관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일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요. 현미밥 드신 지가 얼마큼 되셨어요? 이제 올해 9월 되면 11월 되면 이제 4년 되는 거예요. 4년. 네. 그러면 음식을 뭐든지 현미를 많이 드시면서 어떻게 많이 났어요? 어떤 종류를? 일단은 대부분 이제 풀, 야채? 채소 위주. 채소 위주로 이제 먹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제가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가공식품. 예,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그 3년을 드셨다고. 4년. 4년을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4년 전에 모발에 관련된 사진이 있으신지? 네. 지금도 보면 심한 탈모신 것 같거든요. 4년 동안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예전 사진이 있긴 합니다. 이따가 보실 건데요. 자, 보여주세요. 자, 마지막 자리! 탈모 탈출을 위한 오늘의 탑 시크릿. 그 속에 숨어있는 모든 것을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 아까 그 3년을 드셨다고. 4년. 4년을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4년 전에 모발에 관련된 사진이 있으신지? 네. 지금도 보면 심한 탈모신 것 같거든요. 4년 동안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예전 사진이 있긴 합니다. 이따가 보실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진행되면서는 진짜 최고조일 때는 정말 진짜 타임머신이 있으면 거기 안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현재 저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되게 만족하는. 어디까지예요, 대충? 어디까지? 지금의 앞에가 요 정도까지였습니까? 어디가 탈모가 심했던 건가요? 앞인가요? 아니면 저희 뭐 여기 일단 여기가 없어요. 옆에가요? 거의 완전 그냥 맨살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이쪽 부분. 이쪽이요?
네, 예. 옆쪽과 네, 그래도- 정수리 부분이요. 네, 지금도 맨살. 네. 잠깐 봐도 될까요? 여기? 저는 파란 쪽이니까요. 현미만 드시는 게 아니라 아까 108배를 하시던데 108배를 하시게 된 계기나 누가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한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아, 108배는 아니고 이제 103배. 3배랑 108배는 그게 이제 하는 김에 5개 더 하세요. 아, 네네. 아니, 6배는 왜 안 하시나요? 아, 근데 이제 108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종교적인 숫자에 이거 한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103을 하는 이유는 103호에 사시나요? 네. 그 동양에서 보면은 10이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10을 10번을 하는 거는 완성의 완성을 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마지막 3배는 이제 천지인이라고 해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아니,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본인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미교. 혹시 되게 아버님이나 이제 이런 유전적인 소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연령대 비해서는 좀 그냥 머리숱이 없는 편, 뭐 이렇게 이제 완전히 뭐가 이렇게 살이 그건 드러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근데 민간요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원광섭 씨는. 아, 네. 네. 많이 했죠. 어떤 거 해보셨나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단은 뭐 식초로 머리를 감으면 뭐 있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고, 치약. 네, 치약을 머리를 감아요? 네,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봤죠. 혹시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식초나 치약을 잘못 써가지고 머리가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마치 나야 될 시기에 현미를 먹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난 게 아닐까요? 애기 낳는 시기에. 원광섭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샴푸는 어떤 거 쓰세요? 한방 샴푸 궁금하네, 쓰진 진짜. 않으셨어요? 아, 네. 샴푸는? 아까 치약까지 썼다 그랬어. 네, 저도 뭐 한방 샴푸 사용해봤습니다. 네. 네, 근데요.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네, 지금은 그냥 한방 샴푸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안 냄새잖아요. 네. 그냥 천연 제품 이제 뭐 이렇게 그게 한방 샴푸예요? 한방이 아니죠. 한방은 아니고요. 이제 뭐 두방인가요? 서너 방. 네. 지금 그 원광섭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가지란 말이에요. 가지고 나온 건 현미지만 현미 외에 103배. 아까 또 뭐 하나 있었죠? 명사. 가부좌 들고 했는데 그걸 3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미만 먹어서 발모가 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치약으로도 아까 머리 감았다고. 거기서 제가 예리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예리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찔릴지 모르는데. 자, 해보세요. 그 중에 제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 아이쿠야, 팔 뺐습니다. 근데 사실 뭘 한 가지를 단답식으로 말씀해주세요. 예. 네, 그러면은 되게 상징적으로 저는 현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현미는 특히 현미에 있는 그 쌀의 껍질에는 알파 리포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항염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된 식생활로 해서 몸에 억지로 넣어줬던 화학 제품은 차단하고 이런 항염 작용이 있는 식사를 많이 하면서 스스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한다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요, 이분들에게 좀 저희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더 확실하게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죠?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검증해 봅시다! 자, 사실요, 탈모는 다른 검증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네. 그렇다고 검증을 안 하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네, 눈으로 좀 보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서요. 저는 탈모가 정말 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원광섭 씨의 탈모 그 상태, 변천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아까 사진 얘기하셨는데. 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변천사. 처음에 머리가 많았을 때입니까? 이것도 지금 머리가 좀 빠진 상태예요. 아, 이때도요? 네. 원래 저보다 더 많았어요. 이게 2009년. 예, 그렇습니다. 저 때가 가장 심할 때인가요, 그러면? 저거보다 더 절정. 심했는데 이제 그 후에는 진짜 너무 보기 싫어. 네. 보기 싫죠, 진짜. 감정이 올라오네요. 네. 네. 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아, 현재 이 모습인가요? 네. 이제 한 2년 간격 정도로. 두 번째 2009년 사진과 그닥 차이가 없는 걸로. 지금 이 각도를 위에서 보시면 아까는 여기가 하얘어요. 네. 듬성 눈썹. 지금은 그렇죠. 여기 부분은 까맣거든요.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남성분이니까. 여기가 제 수염 같아요. 까칠까칠한. 까칠까칠하네요. 지금 이제 올라온 겁니까? 올라오고 네. 있는 거죠. 몸이 좋아지. 네. 자, 저희도
이혜진 씨의 사진을 준비하려 했으나 네. 그 당시에 이혜진 씨가 사실은 여자로서 남자보다는 좀 수치심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네. 산후 우울증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하고 다녔던 게 있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촬영을 하던 중에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머리 앞부분을 다 가리기 위한 이 굵은 두께의 머리띠입니다. 머리띠. 그러니까 요 정도로 굵게 해서 앞쪽을 다 가리셨던 거죠. 우선 제가 얼굴이 좀 크다 보니까 항상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띠로 가렸는데 얇은 머리띠 같은 경우에는 또 보이더라고요. 또 달라지죠. 네, 그래서 이제 두꺼운 머리띠로 하니까 모자를 또 쓰면은 더 많이 빠진다는 소리를 들어서 모자 대신에 이제 생각한 게 이런 머리띠였어요. 그러니까요. 야, 그만큼 고민스러울 정도로 위쪽 머리가 많이 없었다라는 거를 이 머리띠를 통해서 제가 증거물 1호로 제시하겠습니다. 글쎄, 애기 낳고 나면 머리 빠진다니까 뭘 그래요. 네. 저렇게 제시를 하고요. 네. 그다음요. 저희가 하나를 더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일반 샴푸와 혜진 씨가 만든 한방 발모 샴푸를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함께 보시죠. 강남의 한 탈모 전문 병원을 찾은 제작진. 혜진 씨가 만든 한방 발모 샴푸의 효과를 검증해 보기로 했는데 먼저 두피 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지금 각질이랑 피지가 좀 많이 있으신 편이고요. 육안적으로 봤을 때 군데군데 드러난 각질과 피지로 두피가 청결하지 못한 상태. 그렇다면 샴푸를 사용했을 때 두피는 얼마나 깨끗해질까? 한방 발모 샴푸와 일반 샴푸로 각각 머리를 감아보기로 했는데 과연 어느 쪽이 두피에 더 효과적일까? 두피에 쌓인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쓱쓱 싹싹 꼼꼼하게 씻어내는데 한방 발모 샴푸에서 거품이 더 많이 난다. 아무래도 거품이 더 많이 나면 세정 효과가 있어서 샴푸하는 거에 더 도움이 돼요. 개운하게 머리를 감은 후 다시 두피 상태를 측정해 보는데 샴푸 전 눈에 띄던 피지와 각질이 한방 발모 샴푸 후 깨끗하게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방 발모 샴푸 검증 확인!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자료 화면인데요. 네. 이거죠. 두피 상태가 좀 깨끗해야 이게 이제 그 모낭이라고 그러죠. 요거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거기서 또 머리가 날 수가 있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방 발모 샴푸로 머리를 감은 다음에 이렇게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얘기해도요. 잡초 속에서도 꽃이 피려면 언제든지 펴요. 제가 날려면은 여기가 지저분해도 다 올라와. 건강하기만 하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자리에서 이 두 분의 두피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 건강한지. 그것도 괜찮겠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 뭐 새삼스럽게 지금까지 2시간 동안 먹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는 환자와 환자를 대하는 굉장히 공손하시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광섭 씨의 두피 상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뒤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뒤쪽은 머리가 안 빠지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굵고요. 머리카락이 원래 이런 식으로 그 한 구멍에서 여러 개가 나오네요. 한 구멍에서 막 3개씩 나오고 징그러워. 일정한 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숲 같아, 숲. 그 아바타 숲. 앞쪽을 보시면 탈모가 아직은 꽤 있으셔서 보면은 굵기가 다르네요. 하나 정도. 성글고 네, 뭐 이게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아까 보여주신 첫 사진에 비하면 이 M자형 올라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졌다고는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진행은 좀 막았다. 멈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효과는 봤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감사합니다. 원광수 씨 감사드리고요. 이혜진 씨 앉아주세요. 머리가 원광수님보다는 좀 많으신 편이고요. 일단 많답니다. 많다는 데 집중해 주세요. 자, 머리가 그냥 풍성한데요? 이런 데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굵은 머리로만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탈모가 진행이 되면 이 앞쪽 머리를 좀 보면 이런 데를 보시면 머리가 좀 사실 가늡니다. 요즘 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굵어지는데 이 정도의 그 앞머리의 그 좀 이 가는 머리는 거의 뭐 정상 범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 교수님
마지막으로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심사위원님을 매수하세요? 잠깐만요. 최 교수님, 이혜진 씨와 원광섭 씨 중에 현재 탈모로 봤을 때 어떤 분이 더? 일단 그 현재 탈모 상태는 이혜진 님이 당연히 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좋으신데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좋으신데 좀 탈모의 원인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광섭님은 유전적인 탈모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이혜진님은 어떤 그 일시적인 신체적인 어떤 그 불균형 때문에 생긴 탈모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그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또 사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주시죠. 자, 이제 공감 선택을 한번 마지막으로 드디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뭐가 좋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여기는도 아마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오늘 벌칙이 있나요? 제가 벌칙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저는 꼭 이겨야만 해요. 벌칙이 뭡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대머리 가발 쓰고 인증샷 찍어 SNS 올리기요? 아니 이거는 나를 위한 벌칙이 아니라 이진 씨를 위한 벌칙이에요. 아니 왜 저를요? 이진 씨가 대머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현욱 씨가 대머리여도 웃겨요. 보고 싶어서. 괜찮죠? 네, 벌칙 보고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확 바뀌는데요. 이진 씨가 대머리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올 청으로 갑시다. 100점. 벌칙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방 발모 샴푸를 써서 머리가 빠지는 걸 좀 방지하고 또 오히려 좀 나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 그러면 파란색. 네. 현미밥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또 절, 명상을 통해서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탈모를 좀 막았다. 그리고 머리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간색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진 아나운서가 대머리 가발을 쓰고 됩니다.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파란색 1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이 3가지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선택 외치고 바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공감 선택! 저는 이제 현미는 하나의 제 의지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 현미까지 먹어?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제 의지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거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몸이 좋아진다는 거는 저는 원래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근사치가 그거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 피부도 간지러움 많이 해소됐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여드름이 머리에 엄청 많았고 이제 머리 빠지는 현상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이런 걸 도움을 받아서 저는 다른 분들도 한번 천연이라는 세계에 한번 빠져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왔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결과 나올까요? 과연 이진 씨는 대머리 가발을 쓸 수 있을까요? 현미밥하고 발모 샴푸 끝자리부터 보여주세요. 자, 마지막 자리! 현미밥을 먹은 원광섭 씨냐 아니면 직접 한방 발모 샴푸를 만들어 쓴 이혜진 씨냐 말 못할 고민 탈모 탈출에 성공해 100일의 최종 공감을 얻은 탑 시크릿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한방 발모 샴푸와 현미밥 마지막 자리는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리. 5대5. 5대5?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자리 보여주세요. 자,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45대 55. 현미밥이 시크릿으로 선정됐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원광섭 씨. 네. 저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네.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시는 거 똑같이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고요. 그 꾸준함 덕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정말 저는 4년 동안 꾸준하게 이걸 했다는 것 자체에 정말 대단하다는 그럼요. 그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탑 시크릿 정도인데
원광석 씨에게는요,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현미쌀을 살 수 있는 장소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게요. 긴급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긴급 제안. 네. 원광섭 씨, 혹시 이혜진 씨가 한방 발모 샴푸를 선물로 드린다면 사용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사용해 볼래요. 이분 공짜 좀 벗겨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막상 보니까. 머리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돌이라도 씹어 먹을 뿐이야. 돌도 바르실 거예요? 돌도 바르고. 네. 이혜진 씨도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일단은 공감을 해주셨어요. 예. 일단 그 여성으로서 탈모에 대한 고민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제가 천연으로 만든 것 중에는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빨래비누라든지 뭐 주방 세제도 EM 넣어서 제가 만들어서 이제 환경을 좀 생각해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다들 그런 식으로 만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탑 시크릿은요, 여러분의 네. 소중한 제보와 그리고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네, 건강과 관련된 비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다음 시간에 풍성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탑 시크릿! 안녕하세요. 찍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그때 뭐 찍고 있죠? 내가 쓴 걸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니까? 이러고 이거 진짜 웃기겠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거보다 더 센 벌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진에게 한테크 생활건강에서 살림욕기를, 환경이 생활과학에서 책걸상 세트를 드립니다.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었는데 20대의 그 뼈나이가 되었습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겠느냐? 너무 단단해서도 문제입니다. 충분히 괜찮다라고. 뼈에 좋다고만은 얘기할 수가 없다고 봐요. 통합니다.